이 판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이 판서가! 형장 한가운데 곤장에 짓눌린 사내의 절규가 하늘을 찢습니다. 피로 범벅이 된 얼굴, 찢어진 옷,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군중이 형장을 에워싸고 수군거립니다. 저놈이 미쳤구나.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먼. 천한 것이 양반 행세를 하더니 이제 수령나리까지 끌어들이려 드는가? 관아암 높은 자리에 앉은 이판서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쌍한 놈, 끝까지 제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노비 출신 개똥이가 어떻게 수령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평생 관아 문턱에도 가지 못했을 그가 어째서 이판서를 지목하는 걸까요? 형장의 북소리가 멈추고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밤으로. 일부 조선 후기 신분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고을, 그곳엔 대대로 권세를 누리던 민진사댁이 있었습니다. 넓은 사랑채, 높은 담장, 그리고 그 담장 안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수십 명의 노비들. 그 중 하나가 바로 개똥이었습니다. 개똥아, 마루 좀 닦아라. 개똥아, 장작 좀 가져와라. 개똥아, 왜 이렇게 굼뜨냐? 그의 이름조차 제대로 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저 개똥으로 불렸고 주인집 사람들은 그를 사람이 아닌 도구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개똥이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다른 노비들이 체념한 눈으로 하루하루를 견딜 때 개똥이는 사랑채에서 흘러나오는 글 읽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고 주인 도련님이 버린 책을 몰래 주워 읽었습니다. 글자를 아는 노비 그것만으로도 개똥이는 남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민진사댁이 영모에 휘말렸다는 소문이 돌더니 한양에서 내려온 포졸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민진사를 잡아라. 횃불이 사방을 밝히고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인마님은 끌려가며 통곡했고 도련님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노비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개똥이도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개똥이는 사랑채 뒤편 창고에 몸을 숨겼습니다. 가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던 그의 눈에 낡은 나무 괴짝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괴짝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낡은 책 한 권이 보였습니다. 개똥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책을 꺼냈습니다. 족보. 그것도 평범한 족보가 아니었습니다. 김씨 문중의 족보, 그 중에서도 이미 대가 끊긴 김진사 가문의 기록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촛불을 비춰가며 족보를 읽었습니다. 김진사는 1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살다 죽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먼 친척들조차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개똥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도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는 족보를 품에 안고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집 안채에서 금은 보화가 든 보따리 하나를 더 챙겼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명과 횃불이 난무했지만 개똥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담을 넘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 개똥이는 산길을 따라 한없이 달렸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숨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문득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화들짝 놀라 덤불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누구냐?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횃불을 든 사내 하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개똥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내는 이미 개똥이를 발견한 듯 횃불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자네 민진사댁 노비가 아닌가? 개똥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횃불빛에 비친 사내의 얼굴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고을의 수령 이판서였습니다.
개똥이는 덜덜 떨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나리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도망쳐 나왔을 뿐입니다. 이판서는 개똥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그의 품에서 삐죽 튀어나온 족보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자네 그 족보를 어디서 났나? 개똥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을 할까 아니면 사실대로 말할까? 그러나 이판서는 개똥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족보를 낚아챘습니다. 촛불을 비춰가며 족보를 훑어본 이판서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진사 대가 끊긴 집안이로군. 이판서는 족보를 개똥이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자네 이 족보로 무엇을 하려고 했나? 개똥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족보만 있으면 저도 양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개똥이는 이판서가 호통을 치거나 포조를 부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판서는 오히려 웃었습니다. 낮게, 길게, 그리고 섬뜩하게. 재미있는 생각이로군. 자네 정말로 양반이 되고 싶은가? 개똥이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네. 이판서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자네를 양반으로 만들어주지. 개똥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령이 도망친 노비를 양반으로 만들어준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네. 이판서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자네가 번 돈의 절반은 나에게 주게.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 절대 내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말고. 개똥이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것이 기회일까 아니면 함정일까? 그러나 지금 선택지가 있습니까? 다시 노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 기회를 잡거나. 개똥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리. 이판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자네는 김진사일세. 나를 따라오게. 그날 밤 개똥이는 이판서를 따라 고을 관아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판서는 호적을 담당하는 서리를 불러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이 사람을 김진사로 호적에 올리게. 문중은 김해 김씨, 본관은 김해로. 서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수령의 명령에 감히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이판서는 은 몇 냥을 서리에게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입을 다물게. 이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게 좋을 걸세. 개똥이는 그 모든 과정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단 하룻밤 사이에 그는 노비에서 양반이 되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적힌 먹물 몇 글자가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판서는 개똥이를 빈 한옥 한 채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지내게. 나중에 가짜 친척들을 보내줄 테니 그들과 함께 제사라도 지내면서 그럴듯하게 꾸미게. 그리고 이판서는 개똥이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양반답게 행동하는 법을 익혀야 하네. 말투, 걸음걸이, 식사 예절, 모든 것을 바꿔야 해. 하나라도 어긋나면 들통날 걸세. 개똥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개똥이의 지옥 같은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2부. 개똥이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양반의 말투를 연습했고 낮에는 걸음걸이를 고쳤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턱을 약간 들고 손은 소매 안에 넣고 걷는 거야. 노비처럼 허리 굽히지 말고. 이판서가 보낸 늙은 선비가 채찍처럼 소리쳤습니다. 식사 예절은 더욱 까다로웠습니다. 수저를 쥐는 법부터 밥을 뜨는 속도, 국을 마시는 소리까지 일일이 지적당했습니다. 양반은 소리내서 먹지 않아. 천천히 우아하게.
개똥이는 평생 급하게 먹어야 했던 습관을 고치느라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개똥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서 비굴함이 사라지고 걸음걸이에 위험이 생겼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개똥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진사였습니다. 이판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 나가야 하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 가짜 친척들을 준비했네. 며칠 뒤 개똥이의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판서가 돈으로 매수한 가난한 양반들이었습니다. 김진사 날이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사촌 형님. 그들은 연기라도 하듯 개똥이를 반갑게 맞았고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절을 올리는 개똥이의 손은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김진사나리께서 오셨다던데? 명문가의 후손이라며? 개똥이는 이판서가 시킨 대로 점잖게 인사를 건넸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존칭을 붙였습니다. 나리, 차 한 잔 드시지요. 나리, 이번 과거 시험은 보실 겁니까? 개똥이는 그 모든 말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개똥아로 불리다가 이제 나리로 불리다니. 가슴 한구석이 뿌듯하면서도 동시에 서늘한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 얼굴이 낯익지 않소? 글쎄 말투는 영락없는 양반인데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명문가 후손이라잖아. 그냥 우리가 몰랐던 거지. 개똥이는 우물가를 지나갈 때마다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언제 들통날지 모른다는 공포, 하지만 동시에 이 신분을 잃고 싶지 않다는 욕망. 두 감정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판서가 개똥이를 불렀습니다. 자네, 이제 마지막 단계일세. 마지막 단계라니요? 이판서는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과거 급제 교지야. 물론 가짜지. 개똥이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 자네가 지금까지 한 일이 위험하지 않았나? 이판서는 비웃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사람들이 완전히 믿네. 소가라도 급제했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걸세. 개똥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이제 와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뒤 장터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개똥이가 과거 급제 교지를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가짜 친척들이 앞장서서 외쳤습니다. 김진사나리께서 소과에 급제하셨다. 장터는 순식간에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개똥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리. 우리 고을의 영광입니다. 과연 명문가의 후손답습니다. 개똥이는 그 환호 속에서 점점 자신이 진짜 양반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의 존경 어린 눈빛, 고개 숙이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달콤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개똥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진사였고 과거에 급제한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판서는 개똥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장소가 달랐습니다. 마을 외곽의 작은 약방 뒷방이었습니다. 왜 이런 곳으로 부르셨습니까? 개똥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판서는 약방 주인 박서방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자네에게 필요한 걸 줄 걸세. 박서방은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인삼, 녹용, 산수유 같은 귀한 약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개똥이는 의아해했습니다. 양반용 보약일세. 이판서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자네 얼굴이 아직 노비처럼 거칠잖나. 이 약을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기운도 생기지. 진짜 양반처럼 보이려면 겉모습도 신경 써야 하네. 개똥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뭔가 깨름칙한 표정이었습니다. 이판서는 박서방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양반용 보약을 대량으로 팔아주게. 기록은 김진사 명의로 남기고. 알겠나? 박서방은 머뭇거렸습니다. 날이 그런데 이게 과연 내 말대로 하게. 이판서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서방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장부를 꺼내 김진사, 인사모냥, 녹용 3냥, 산수유 2냥이라고 적었습니다. 날짜와 금액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개똥이는 그 기록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당연하지. 이판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양반은 평민과 다르게 먹고 다르게 입고 다르게 살아야 하네. 그래야 사람들이 믿지. 개똥이가 약재를 챙겨 나가려는 순간 이판서가 다시 그를 붙잡았습니다. 잠깐 한 가지 더. 이판서는 품에서 작은 도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도장으로 족보를 한 번 더 찍어두게. 만약을 대비해서. 개똥이는 도장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만약이요? 혹시라도 누가 족보를 의심하면 이 도장으로 증명하면 되네. 이건 김씨 문중의 정식 도장이야. 물론 이판서는 피식 웃었습니다. 가짜지만. 개똥이는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이판서는 대체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한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돕는 걸까요? 바로 그때 약방 문틈으로 누군가 훔쳐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박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이판서와 개똥이가 도장을 주고받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박서방의 머릿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저 수령나리가 왜 저렇게까지 저 양반을 돕지?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박서방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령을 거역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그저 조용히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개똥이는 약방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판서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왜인지 섬뜩하게 느껴졌지만 개똥이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개똥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희미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3부. 개똥이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고을 전체가 그를 칭송했고 심지어 이웃 고을에서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진사라는 분이 계신다던데 학식도 높고 인품도 훌륭하다더군. 개똥이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판서가 개똥이를 비롯한 고을의 양반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관아 마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음식과 술이 넘쳐났습니다. 김진사 나리 이리 앉으시지요. 나리의 학식을 듣고 싶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신 분이 우리 고을에 계시다니 영광입니다. 개똥이는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개똥이는 점점 도취되어 갔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양반이야.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아.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관아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 나리께서 오셨다. 잔치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판서조차 긴장한 표정으로 암행어사를 맞이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훑어보더니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수행원 몇 명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개똥이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수행원은 젊은 사내였는데 얼굴이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개똥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수행원은 개똥이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개똥아, 너 맞지? 개똥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 칠성이었습니다. 과거 민진사댁에서 함께 노비 생활을 했던 칠성이. 그는 주인 집이 몰락한 뒤 한양으로 올라가 암행어사의 수행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개똥이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칠성아, 칠성이는 개똥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갓 그리고 양반의 위엄. 칠성이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부러움, 분노, 그리고 의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칠성이는 이를 갈았습니다. 개똥이는 급히 칠성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제발 아무 말 하지 마. 부탁이야. 칠성이는 개똥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 지금 양반 행세하는 거야? 미쳤구나. 조용히 해. 개똥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다들 암행어사에게 집중하느라 이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비웃었습니다. 너 이러다 죽는다. 너도 알잖아. 알아. 하지만 개똥이는 절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한테 이것밖에 없어. 제발 모른 척 해줘. 칠성이는 한참을 개똥이를 노려보다가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조심해.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개똥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칠성이는 돌아서서 암행어사 옆으로 갔습니다. 개똥이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잔치는 계속되었지만 개똥이는 술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잔치가 한창일 때 관아 문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김진사를 만나러 왔소. 늙은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문 쪽을 봤습니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남루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시오? 이판서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개똥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김해 김씨 문중의 먼 친척이요. 소문을 듣고 찾아왔소. 김진사라는 분이 우리 문중 사람이라던데 족보를 한번 확인하고 싶소. 개똥이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족보를 확인하겠다고? 만약 진짜 친척이라면 가짜라는 게 바로 들통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오, 진짜 친척이 나타났구먼. 이제 확실히 증명되겠네. 김진사나리 족보를 보여주시지요. 개똥이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판서를 쳐다봤지만 이판서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판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관아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나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시선이 이판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판서는 심호흡을 한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이 사기꾼을 의심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개똥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판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판서는 개똥이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자를 지켜본 지 몇 달째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인 어르신이 나타나셨으니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판서는 갑자기 수건을 꺼내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는 척했습니다. 제가 수령으로서 이런 사기꾼을 막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군중들은 술렁였습니다. 저런 수령나리께서 저렇게까지 역시 청렴한 분이시다. 진작 잡았어야 했는데 증거를 기다리시다니. 암행어사조차 감동한 표정으로 이판서를 바라봤습니다. 수령, 그대의 신중함에 감복하오.
개똥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판서가 자신을 배신한 겁니까? 자기가 양반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사기꾼이라고. 개똥이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판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소. 당신이 족보를 주고 호적을 위조하고 가짜 친척까지 보내줬잖소. 이판서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요. 나는 당신을 의심했을 뿐 도운 적이 없소. 거짓말. 약방에서 당신이 직접 도장을 줬잖소. 도장? 무슨 도장 말이오? 이판서는 순진한 표정으로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군중들은 개똥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저놈이 완전히 미쳤구나. 수령나리를 끌어들이려고 발악하는 거야. 천한 놈이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먼. 개똥이는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판서는 완벽하게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칠성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자는 노비 개똥이가 틀림없습니다. 제가 같은 주인 집에서 일했으니 확실합니다. 군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노비였다고? 역시 사기꾼이었구나. 감히 양반 행세를 하다니. 노인도 개똥이를 노려봤습니다. 족보를 내놓으시오. 지금 당장. 개똥이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족보를 꺼냈습니다. 노인은 족보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가짜요. 군중들이 술렁였습니다. 개똥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진짜 족보요. 김진사는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요. 노인은 냉소했습니다. 김진사는 맞소. 하지만 당신은 김진사가 아니요. 그럼 당신은 누구요? 개똥이는 악을 썼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가짜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족보를 샀소. 양반 행세를 하려고. 그런데 당신을 보니 우습더군. 우리가 뭐가 다르오? 개똥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을 봤습니다. 당신도 가짜? 그렇소. 노인은 웃으며 족보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양반 없는 양반 세상이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희극이지. 군중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진짜 친척인 줄 알았던 노인마저 가짜였다니. 하지만 그 충격도 잠시 칠성이가 암행어사에게 고했습니다. 어사날이 저자를 잡아야 합니다. 신분을 사칭한 것은 중죄입니다. 암행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포졸들 저자를 잡으시오. 포졸들이 개똥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개똥이는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손이 뒤로 묶였습니다. 이판서. 개똥이는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당신이. 하지만 이판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안타까운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판서의 꼭두각시였을 뿐입니다. 이판서는 개똥이를 이용해 돈을 챙기고 위험해지자 버린 것입니다. 개똥이는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멀고 닿을 수 없는 달. 사부. 포졸들은 개똥이를 관아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왔습니다. 수백 명의 군중이 에워쌌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들은 분노에 찬 눈으로 개똥이를 바라봤습니다. 암행어사는 높은 자리에 앉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똥이, 내 죄를 알겠느냐? 개똥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분을 사칭하고 족보를 위조하고 사람들을 속였다. 이는 중죄다. 암행어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장으로 끌고 가거라. 군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저 사기꾼을 벌해야지. 양반을 모독한 죄 가볍지 않다. 당장 곤장을 쳐라. 포졸들이 개똥이를 형장으로 끌고 가려는 순간 개똥이는 발버둥쳤습니다. 잠깐만요. 암행어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개똥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이 판서가 저를 도왔습니다. 군중들이 술렁였습니다. 이 판서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요? 헛소리가 아닙니다. 개똥이는 목청껏 외쳤습니다. 이 판서가 저에게 족보를 위조하라고 했고 호적도 만들어줬고 약방에서 도장까지 줬습니다. 암행어사는 이 판서를 쳐다봤습니다. 수령, 이게 사실이요? 이 판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자가 저를 끌어들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개똥이는 절규했습니다. 약방 주인이 증인입니다. 박서방이 다 봤습니다. 군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약방 주인? 박서방을 불러야겠군. 암행어사는 포졸에게 명령했습니다. 박서방을 데려오시오. 잠시 후 박서방이 떨리는 다리로 관아 마당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암행어사가 물었습니다. 박서방, 이자가 하는 말이 사실이오? 이 판서가 개똥이를 도왔소? 박서방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는 이 판서를 쳐다봤습니다. 이 판서는 차가운 눈빛으로 박서방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명확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어라. 박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본 적 없습니다. 개똥이는 절망했습니다. 박서방, 당신이 직접 봤잖소. 이 판서가 도장을 주는 걸. 아니요. 박서방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암행어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인이 부인하는구나. 개똥아, 다른 증거는 없느냐? 개똥이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 이 판서는 모든 흔적을 지웠을 것입니다. 군중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저놈이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수령나리를 모함하다니. 당장 벌을 내려야지. 암행어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똥이, 너는 신분 사칭죄로 곤장 100대를 맞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다.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포졸들이 개똥이를 형틀에 묶었습니다. 개똥이는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첫 번째 곤장이 내려쳤습니다. 개똥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가 옷에 배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곤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똥이의 비명은 점점 약해졌고 결국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군중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저런 사기꾼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이 판서는 높은 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안타까운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 깊은 곳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번졌습니다. 곤장이 끝나고 개똥이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며칠 뒤 그는 형장으로 끌려갈 예정이었습니다. 감옥 안은 어둡고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개똥이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개똥이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창문 틈으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감옥 밖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개똥아,
개똥이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 목소리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아? 개똥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칠성이는 창문 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나야. 왜 왔어? 개똥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를 비웃으러? 아니. 칠성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고발했잖아. 괜찮아. 개똥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지. 칠성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개똥아, 나 뭔가 이상한 걸 알아냈어. 이상한 거? 응. 칠성이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약방 주인 박서방이 오늘 나한테 찾아왔어. 그가 사실은 다 봤대. 이 판서가 너한테 도장을 주는 거. 개똥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응. 근데 무서워서 거짓말했대. 이 판서가 자기 가족을 해칠까봐. 개똥이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소용없잖아. 그가 증언하지 않으면 기다려. 칠성이는 말을 끊었습니다. 박서방이 장부를 보여줬어. 이 판서가 내 이름으로 약을 산 기록, 도장을 맡긴 날짜, 금액까지 다 적혀 있어. 개똥이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장부? 응. 그리고 또 있어. 박서방이 그날 이 판서가 도장을 주는 장면을 훔쳐봤을 때 이 판서가 한 말을 기억한대. 이 사람을 양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직접 말했대. 개똥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나를 구할 수 있어? 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암행어사 나리한테 말할게. 하지만 칠성이는 망설였습니다. 너도 죽을 수는 있어. 신분 사칭은 중죄니까. 알아. 개똥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판서도 함께 벌받게 할 수 있잖아. 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형장에서 진실을 밝힐게. 고마워, 칠성아. 칠성이는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개똥아, 미안해. 내가 너를 더 일찍 말렸어야 했는데. 괜찮아. 개똥이는 웃었습니다. 내 선택이었어. 칠성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개똥이는 다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이 여전히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왔습니다. 내일이면 끝이구나. 개똥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적어도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이 판서도 벌을 받을 것입니다. 오후. 형장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관아 앞 광장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형장은 구경거리였으니까요. 저 사기꾼 놈이 오늘 죽는구나. 당연하지. 양반을 모독한 죄는 가볍지 않아. 끝까지 수령나리를 모함했다지. 파렴치한 놈. 군중들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아무도 개똥이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개똥이를 끌고 나왔습니다. 개똥이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형장 한가운데 처형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그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군중들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저놈 좀 봐라. 천한 것이 양반 행세를 했다니. 당장 목을 쳐라. 암행어사는 높은 자리에 앉아 개똥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옆에는 이판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판서는 여전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개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개똥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판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판서.
개똥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당신이 또 그 헛소리냐? 이판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까지 나를 끌어들이려 하는구나. 헛소리가 아니오. 개똥이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족보를 주고 호적을 위조하고 도장까지 줬소. 약방 주인이 다 봤소. 군중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판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방 주인은 이미 부인했지 않았나. 증거도 없으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구나. 바로 그 순간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잠깐.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박서방이 따라왔습니다. 암행어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칠성이는 박서방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사람이 증언할 게 있습니다. 박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판서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박서방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암행어사는 장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구나. 이판서가 김진사 명의로 약을 샀다고. 날짜도 금액도 다 기록되어 있군. 군중들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이판서가 개입했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암행어사는 박서방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박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더? 이판서가 도장을 개똥이에게 주는 장면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박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약방 뒷방에서였습니다. 이판서가 이 사람을 양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군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판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짓말이요. 이판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자가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박서방은 소리쳤습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약방 주인일 뿐입니다. 암행어사는 칠성이를 쳐다봤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소? 칠성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서방이 어젯밤 저를 찾아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라고 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장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판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령, 이게 사실이요? 이판서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이 장부는 뭐요? 암행어사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날짜, 금액,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소? 이판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군중들은 이제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이판서가 개입했다고? 저 청렴한 척하던 양반이? 역시 관리들은 다 똑같아. 이판서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개똥이를 노려봤습니다. 개똥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암행어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판서, 자네는 신분 사칭을 방조하고 뇌물을 받고 호적을 위조했어. 이는 중죄요. 아닙니다. 저는 이판서는 발버둥쳤지만 포졸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군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잘했다. 저런 파렴치한 놈. 당장 벌을 내려라. 암행어사는 개똥이를 쳐다봤습니다. 개똥이, 너도 죄가 있다. 하지만 이판서에게 속은 면도 있으니 형을 감해주마. 곤장 50대만 받고 유배를 가거라. 개똥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졸들이 개똥이를 형틀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곤장이 내려쳤습니다. 1대, 2대, 10대. 개똥이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이판서도 형틀에 묶였습니다.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발. 군중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런 놈은 100대를 쳐도 모자라. 양반 행세하던 놈이 꼴 좀 봐라. 형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의 비명, 군중들의 환호, 그리고 북소리. 모든 것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6부. 곤장이 끝나고 개똥이는 유배를 떠났습니다. 이판서는 관직에서 쫓겨났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개똥이는 먼 섬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양반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조용하게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이판서는 폐가에서 혼자 늙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개똥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 개똥이랑 이판서 말이야. 그래, 둘 다 욕심에 눈이 멀었지. 하지만 진짜 도적은 이판서였어. 개똥이는 그저 이용당했을 뿐이야. 어느 날 밤 장터에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 하나를 주었습니다. 불에 타다 만족보 조각이었습니다. 사내는 그 조각을 품에 넣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욕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개똥이가 또 다른 이판서가 어딘가에서 똑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엔딩.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장터에 먼지가 날렸고 타다 만족보 조각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조각들은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달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돌아갔고 장터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족보 한 장으로 신분을 바꾸는 꿈, 양반이 되는 꿈, 사람이 되는 꿈. 그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 야담 서재,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